오늘 9월 1일은 1923년 일본 도쿄에서 관동 대지진이 있었던 날이다. 당시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후 벌어진 조선인 학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남겼다. 1. 관동 대지진 발생과 피해 규모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관동 지방에서 규모 7.9의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지진 발생 시각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도시 전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피해를 더욱 키웠다. 이 지진과 뒤이은 대화재로 도쿄, 요코하마 등 주요 도시가 폐허로 변했다. 사망자와 실종자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부상자도 10만 명을 넘어섰다. 약 19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45만 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불에 탔다. 도시의 기반 시설이 마비되고 통신이 끊기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2. 유언비어의 유포와 그 결과 지진으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자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우물에 독을 풀었으며 방화를 저지르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러한 유언비어는 당시 일본의 복잡한 사회적 배경과 맞물려 있었다. 1920년대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후 경기 침체와 실업 문제로 사회 불만이 높았고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이 확산되는 시기였다. 일본 정부와 군부는 이러한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인을 희생양 삼았다. 정부는 유언비어를 사실처럼 보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혼란을 부추겼고 이는 민중의 불안과 분노를 조선인에게 향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 방위연구소에 보관된 문서에 의하면 조선인들이 각지에 방화하며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를 뿌려 방화를 한다. 그래서 계엄령을 내린다는 내용이 있다. 이 문서는 일본 내무성 경보국장이 전국에 내려보낸 전신문 내용의 일부이다. 2. 유언비어는 일본인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며 조선인에 대한 극심한 적대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각 지역에서 자경단을 조직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경단은 그 지역의 제한군인 분회장과 소방단 단장 그리고 청년단 단장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다. 3. 자경단에 의한 조선인 및 중국인 학살. 유언비어가 퍼지자 일본인들은 스스로 자경단을 조직했고 이들은 경찰을 보조한다는 명목 아래 조선인을 식별하기 위한 억양 테스트를 실시하며 무고한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 많은 경우 조선인들은 몽둥이, 죽창, 일본도, 쇠갈고리, 곤봉 등을 이용한 잔혹한 방식으로 학살당했다. 피해 규모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독립신문은 6,661명의 조선인이 피살되었다고 보고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학살된 조선인들은 도쿄에서 1,781명, 가나가와현에서 3,999명, 사이타마현에서 488명, 지바현에서 329명, 군마현 34명, 이바라키현 5명, 도치키현 8명 등으로 일본 전역에서 무차별적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이들의 시신은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고 많은 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4. 조선인을 보호한 일본인 경찰관 오카와 스네키치. 이렇게 일본 정부 주도로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국내 민심을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려 모두가 무차별적인 학살을 자행하며 광기에 휩싸였던 시기에 고마운 의인이 있었다. 가나가와현 스루미 경찰서장이었던 오카와 스네키치는 자신의 직무를 다해 조선인들을 보호하였다. 그는 유언비어를 믿지 않았으며 우물에 독을 탔다는 자경단의 주장에 직접 우물물을 마시며 유언비어가 거짓임을 증명했다. 좋다. 그대들이 이토록 의심한다면 내가 이 병이 된 내용물을 마셔보겠네. 그렇게 하면 독약인지 아닌지 판단이 설계 아닌가. 오카와 서장은 자경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로 피신해온 약 300여 명의 조선인을 보호했다. 그는 자경단에게 인간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일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만약 조선인들이 도망친다면 할복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자경단을 물러나게 했다. 그는 경찰서가 수용 한계에 이르자 인근 사찰로 조선인들을 옮겨 안전하게 피신시켰고
이후 해군 보호 아래 안전한 곳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헌신 덕분에 많은 조선인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오카와 서장은 은퇴 후 경찰관은 사람을 보호하는 게 임무라며 자신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회고했다. 가나가와 신문에 의하면 1995년 12월 오카와 서장의 손자가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 행사에 초대받아 내한한 적이 있다. 내한 당시 그의 나이는 61세였다. 유타카 씨는 200여 명의 병원 스태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너무나 따뜻하고 뜨겁게 맞아주셔서 말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이토록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요? 당시 일본인은 한국과 조선에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짓을 자행하였기에 당연한 행동이 미담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일본인으로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오, 착한 일본인, 고마운 일본인. 한일 양국 국민은 오랜 역사적 아픔이 있다. 그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가장 먼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다못해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절대 지면 안 된다. 스포츠 경기에서 승패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경쟁의식이 팽배해 있다. 한국 국민은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분개한다. 더구나 종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공 문제 등이 거론되면 격앙된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렵다. 엄연히 일본이 저지른 일인데 수많은 증인과 물적 증거가 충분한 역사적인 일인데 일본의 정치인들은 망언을 해댄다. 물론 무라야마 총리,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해 많은 정치인들이 유감을 표한 적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유감 표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정치인은 망언을 해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인들의 일관성 있는 사과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사과하고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 또 다른 정치인은 엉뚱한 망언을 해댄다면 한일 간의 역사 논쟁은 끝을 모르고 이어져야 할 것이다.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고 102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관동 대지진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양국의 입장이 있겠다. 그러나 당시에 이국 땅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넋은 위로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오늘은 착한 일본인, 고마운 일본인에 대해 첫 번째로 일본인 경찰 오카와 스네키치님을 소개했다. 일본인 중에 이런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나의 이런 시도에 대해 친일파니 하는 평가를 할 국민은 없기를 바란다. 한국과 일본이 가깝게 지내면 얻을 것이 너무나 많고 한국과 일본이 나쁜 관계로 지내면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기에 유튜브를 시작한다. 나는 올해 꼭 70이다.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해야겠다. 오카와미 외에도 관동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를 위한 일본인들의 모임이 많다. 매년 9월 1일이면 위령비 앞에 모여 조촐하게 추도식을 해오는 분들이다. 이들 역시 착한 일본인, 고마운 일본인이라고 생각되어 몇몇 분의 이름자를 남긴다. 이야마 유키 영화 감독, 야마모토 수미코 간토대학살 시민활동가, 세키하라 마사이토 간토대학살 시민활동가, 히라가타 치에코 간토대학살 시민활동가, 니시자키 마사호 간토대학살 피해자 추도 모임 봉선화 대표, 후쿠시마 미즈호 참회원, 미야카와 야스히코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실행위원장. 민간에서의 이러한 노력이 양국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